서울 남대문 시장, 아침 6시 반. 한기가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서 허름한 천막 아래 윤기 없는 손을 비비던 남자가 있었다. 구두 닦아요. 싸고 깨끗하게 해드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윤석, 58세.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구두를 닦아온 인물이었다. 여기요. 이거 좀 부탁해요. 한 남자가 다가왔다. 깔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찬 손목. 윤석은 머리를 숙여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별말은 없었다. 그저 익숙한 손놀림으로 먼지를 털고 약을 묻히고 정성껏 윤을 냈다. 이거 참 꼼꼼하시네. 남자는 구두를 들여다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원래 이러세요? 윤석은 잠시 손을 멈췄다. 전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을 닦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얼굴이죠. 그 말에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를 떠올린 듯. 그러곤 묻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단지 구두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려놓고 갔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윤석을 찾았다. 비 오는 날도, 명절 연휴 전날도. 자주 오시네요. 당신한테 닦고 나면 계약이 잘 돼서요. 농담처럼 던졌지만 묘한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윤석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이고, 여기 사람들 발길 끊기겠다. 체면 구겨지게 무슨 구두 닦는 자리야?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저꼴로 뭘 버티고 있대? 한 번은 시장 상인이 장난삼아 물을 일부러 엎질렀다. 그날 윤석은 말없이 걸레로 바닥을 닦고 다시 천막을 정비했다. 밤이면 근처 찜질방에서 쪽잠을 잤고 아침이면 다시 돌아왔다. 그의 손등엔 갈라진 흔적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지만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로 손님을 맞았다. 구두 닦아요. 싸고 깨끗하게 해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전체에 소문이 돌았다. 야, 저 사람 구두 닦던 사람 말이야. 대기업 사장이랑 무슨 거래했다더라. 그거 뻥 아니야? 무슨 사장이 그런 데를 가? 진짜야. 그날 구두 닦던 천막에 검정차 2대가 왔대. 그날 이후 윤석은 며칠간 자리를 비웠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쫓겨났나 보지. 아니면 병원이라도 간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가 있었던 곳이 시장 한복판이 아닌 강남의 고급 오피스였다는 걸. 며칠 후 윤석은 다시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점퍼 차림, 여전히 검정 고무장갑을 낀 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랜 단골이 물었다. 윤석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좀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그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말투는 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그날따라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대기업 사장이랑 뭔 인연이 있으시다고. 기사까지 났던데요. 진짜예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구두를 닦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시장 상인들도 더 이상 그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다. 말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의 천막 앞에 멈춰 서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어느 날 다시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다. 아직 그 천막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이젠 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의 대화는 그날 한참을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정장 남자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너무 오래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근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회 회장님? 윤석은 아무 말 없이 구두를 닦고 있었다. 그의 손 아래 윤이 난 구두 한 짝이 마치 거울처럼 그의 눈빛을 비추고 있었다. 담담하고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그날 이후 윤석은 천막을 정리했다. 그 자리에 남긴 메모 한 장.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여러분의 구두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졌다. 금속으로 정갈하게 새겨진 글귀.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장윤석? 사람들은 그 팻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제야 누군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분 원래 K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이었대. IMF 때 모든 책임지고 스스로 사표 썼다더라. 회장이 아꼈다던 그 사람 맞대. 말들이 돌았다. 누구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씩 맞아떨어졌다. 한때 국내 최고 기업의 실세였던 인물이 가족도 잃고 삶도 무너진 후 가짜 이름으로 구두를 닦고 있었던 것. 왜 숨었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물었지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기억하던 한 전직 비서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갔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는 뉴스에 실렸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시장 구두닦이 회장님이라는 별명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사라졌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런 분이 또 어딨냐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 냈다고. 시장 골목에서 작은 진심이 움직인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엔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학생들, 청년 창업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중년의 가장들. 혹시 여기 장윤석 선생님 일하셨던 곳 맞나요? 구두 닦기 천막이 여기 있었다고 들었는데. 누군가 대답했다. 맞아요. 거기 앉으셔서 하루 종일 묵묵히 닦으셨죠. 그분한테 닦고 나면 마음이 정리됐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한 청년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지하게. 그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비쳐 있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장윤석이 일했던 그 자리에 작은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조용한 재출발을 응원하는 공간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노트가 놓였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윤석? 그는 더 이상 구두를 닦지 않지만 그의 손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노트 옆에 누런 모자를 쓴 노인이 앉아있는 날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돌아서는 모습. 그때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또 오셨다. 겉으론 사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윤석이 떠난 지 2달 후 강남 모처 조용한 단독주택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책상 위엔 낡은 수첩, 연필,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듭한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단 한 줄. 다시 사람을 위한 기업으로. 윤석은 혼잣말을 뱉었다. 이젠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자. 그가 계획하고 있는 건 새로운 기업 설립이었다.
수십억을 들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세상의 뒤편에 놓인 이들을 위한 플랫폼, 구두 닦기, 노점상, 폐지를 줍는 어르신, 전직 간호조무사, 실직한 기술자들. 그들은 시장의 그림자였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버텼다. 윤석은 그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왜 계속 이 일을 하십니까? 가장 힘든 건 뭔가요? 누가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줬나요? 매일이 다큐멘터리였다. 말을 꺼내며 울컥하는 어르신, 쑥스러운 미소 뒤로 숨은 기술자의 손. 윤석은 그 안에서 잊고 있던 단어를 꺼냈다. 존엄. 그는 회사 이름을 두 번째 손이라 지었다. 첫 번째 손이 아닌 잡아주는 손. 그는 각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술을 재교육하며 자신감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하지만 첫 회의 날 그는 거절을 연이어 맞았다. 그 나이에 무슨 제기를 하신다고요? 요즘 누가 구두 닦기나 노점상에 투자합니까? 복지 예산은 국가가 할 일이죠. 기업은 돈 벌어야 합니다. 윤석은 말없이 메모만 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기업은 결국 사람들한테 살아남습니다. 전 기다릴 겁니다. 나처럼 기다려본 사람은 알아요. 결국 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시장에서 닦았던 수백 켤레의 구두 사진을 한 장씩 모아 앨범을 만들었다. 구두는 지나가지만 발자국은 남는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 없이 남대문 시장 구두 단골로만 적혀 있었다. 회장님, 당신의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겁먹지 않고 거래처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력서에 쓰지 못했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눈빛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혁 드림. 윤석은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하나씩 돌아오는구나. 며칠 후 작은 회의실에 낯익은 얼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이던 김 사장, 폐업한 미용실 원장, 예전에 단골 청년 진혁, 그리고 구두를 닦으러 오던 말 없는 직장인들. 회장님이 우리한텐 살아있는 증명이잖아요. 두 번째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날 두 번째 손 프로젝트의 첫 내부 발표회가 열렸다. 스크린에 뜬 문장은 단순했다. 사람은 버려지지 않는다. 시스템이 놓친 사람들을 사람이 다시 안아야 한다. 윤석은 더 이상 수줍은 얼굴이 아니었다. 시장의 천막 아래 있던 구두 닦기 노인은 이제 사회 곳곳을 묵묵히 연결하는 사람의 사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도전은 계속됐다. 투자는 여전히 부족했고 언론은 그를 감성 마케팅이라 치부했으며 기존 복지기관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못 버팁니다. 젊은 실무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사진 하나를 꺼내 보였다. 자신이 무릎 꿇고 한 남자의 구두를 닦던 그날의 사진. 이 자세로 버틴 1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해볼 만하겠죠. 두 번째 손의 첫 프로젝트는 구두 닦기와 미용사, 전직 간호조무사 세 직군의 재훈련 프로그램이었다. 대상은 50세 이상 장기 실직자, 정부나 대기업이 외면하던 사각지대였다. 처음엔 참여자 수가 7명이었다. 낡은 지하 강의실, 빈 프로젝터도 없고 책상도 삐걱거렸다. 다 늙어서 뭘 배워요. 처음 오신 분 중 몇은 중얼거리며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은 강의 첫날 손수 준비한 노트를 건넸다. 표지엔 단 한 문장. 자존감은 연습에서 온다.
그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교육장에 나왔다. 심지어 커피도 손수 타서 나눴다. 선생님, 진짜 회장님 맞아요? 그냥 이름 석자 내놓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며칠 뒤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 어르신이 말없이 앉아만 있던 자신을 대신해 질문을 했고, 다른 한 분은 20년 만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중 한 명, 허리가 굽은 노점상 출신의 이모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혹시 이걸 팔아도 될까요? 제가 만든 천연 신발약인데. 윤석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걸 혼자 만드셨어요? 그날부터 두 번째 손의 실험이 시작됐다. 직업을 다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 어르신의 신발약, 단지 닦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윤기나게 해주는 거네요. 그 말을 들은 이모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에 넣었다. 이모의 약. 그리고 소문을 들은 소셜벤처 대표가 연락을 해왔다. 이거 저희 플랫폼에 입점시켜 드려도 될까요?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사람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두 번째 손의 이름은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TV에 나오지도 않았고 광고도 없었다. 그런데도 구두약, 수제화, 미용 서비스, 간병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한 명씩 진심으로 일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회장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진짜 통하나요? 젊은 인턴이 물었다. 윤석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처음으로 그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말없이 그 메시지를 읽은 인턴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프로젝트에 자원했다. 한편 한 대기업의 복지팀에서도 연락이 왔다. 우리 퇴직 예정자 프로그램 위탁 운영 맡아보실 수 있을까요? 조건은 성과요. 수치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윤석은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우린 사람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에 있습니다. 그 말에 담당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기업과의 첫 파일럿 계약이 체결되었고 10명의 퇴직자들이 두 번째 손에 들어왔다. 그 중 한 명은 과거 윤석이 직접 구두를 닦아주었던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퇴직과 함께 인생의 정체성을 잃고 있었다. 다시 당신 앞에 오네요, 회장님. 이젠 제가 당신을 닦아드릴 차례입니다. 윤석은 손을 내밀었다. 구두는 제가 닦을게요. 당신은 당신 삶을 닦으세요. 그날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두 남자의 눈빛이 교차했다. 세상이 만든 위계가 아니라 사람이 쌓은 신뢰로. 그날 이후 두 번째 손의 문은 더 자주 열리고 더 많이 닫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떤 이는 중도 포기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남았다. 회장님, 이런 걸 왜 하세요? 다들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늦은 밤 한 교육생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내가 구두를 닦을 때 내가 세상에 닦이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발에 붙은 먼지, 땀, 성격, 고단함. 그거 닦으면서 내가 인간을 배웠어요. 이 일은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 말에 교실 안은 정적에 잠겼고 그날 이후 퇴소율은 눈에 띄게 줄었다. 어느 날 한 교육생이 정리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 내일 면접 봅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벗은 손으로 그의 구두를 닦아주었다.
신발이 반짝이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가서 잘 걷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교육생은 1분을 망설이다가 입구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제가 오늘 제 두 번째 손을 씁니다. 그 말에 윤석은 잠시 말을 잃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등 위엔 여전히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끝은 이제 누군가의 출발을 지탱하는 가장 조용한 기둥이었다. 시간은 흘러 두 번째 손은 첫 창립 기념일을 맞았다. 윤석은 조촐한 기념식 대신 시장 천막이 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노점상들이 스스로 천막을 빌려오고 수료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자를 배치했다. 하나둘 모인 얼굴들. 처음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자리는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구두 닦기 선생님한테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나섰다. 예전에 전 병원에서 해고당한 간호조무사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제가 사람을 다시 돌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요.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윤석은 말없이 뒤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한 수료자가 외쳤다.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 윤석.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이상 두 번째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은 늘 제대로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손을 들어 박수를 시작했다. 잠시 후 그 박수는 하나의 파도처럼 번져갔다. 기립박수. 누구도 먼저 하라고 시킨 적 없지만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날 윤석은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시장 바닥에서 다시 세상을 닦기 시작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빛내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다. 두 번째 손은 이제 사회적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여러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윤석에게 걸려왔다. 혹시 장윤석 전무님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내려놨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K그룹 사장 장도연입니다. 그 시절 전략기획실 막내였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석은 눈을 감았다. 그래, 기억한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유일하게 찾은 이름이 전무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윤석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장으로 내려온 이유, 그 누구도 몰랐던 그날 밤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IMF 직후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이었고 윤석은 그 결정권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정리해고 명단에서 젊은 부부 가장과 장애 자녀를 둔 직원, 그리고 오랜 비서였던 이들을 스스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자신이 사표를 냈다. 전무님, 이건 회장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끝에서 버텼어. 나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들은 기회조차 없잖아. 그날 밤 그는 사직서를 놓고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이 바로 시장 골목이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윤석에게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 윤석이 돌아와야 우리가 사람을 지킨 회사라 말할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윤석은 긴 침묵에 빠졌다. 눈가가 붉어졌고 주름진 손이 종이를 감쌌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사람들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바로 윤석이 구두를 닦아주던 그날의 정장남. 그리고 지금은 K그룹 CSR 이사로 있던 인물. 전무님, 그때 제게 닦아준 건 구두가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석은 눈을 감았다.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시장 바닥, 닦아낸 구두, 흔들리던 손,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돌아가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윤석은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인사를 했다. 그가 서성인 자리는 그 옛날 구두를 닦던 천막 자리. 이젠 작은 기념 팻말과 벤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해가 질 무렵 옆에 누군가 다가와 앉았다. 선생님, 아직 고민 중이신가 봅니다. 목소리는 낯익었다. 이진혁, 그 옛날 편지를 보냈던 청년이자 지금은 두 번째 손해 기획팀장. 난 아직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윤석이 천천히 말했다. 이곳도 그곳도 다 내게는 무겁다. 진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작은 노트를 꺼내 보였다. 그 속엔 두 번째 손의 참여자들이 남긴 짧은 글귀들이 있었다. 회장님, 당신 덕에 제 딸이 저를 다시 존경합니다. 손끝으로 닦아주신 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발 어디든 가셔도 저희를 잊지 마세요. 윤석은 그 글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구두 닦기 장윤석 선생님, 제 삶의 시작을 닦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는 다름 아닌 이진혁이었다. 윤석은 눈을 들었다.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치?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팀입니다, 회장님. 어디서든 사람을 닦는 일이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윤석은 정장을 꺼냈다. 구두를 손수 닦았고 넥타이를 매는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막 자리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자리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었다. 이제는 등 뒤에 함께 걸을 사람들이 있었다. 윤석이 다시 K그룹에 들어간 날 사무실은 정적 속에 감도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임직원이 복도를 따라 도열했고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올 때 어느 누구도 말을 먼저 걸지 못했다. 그는 이사회실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과거의 동료들, 그 시절 자신이 이끌던 팀원들이 조용히 일어나 맞이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인은 바로 윤석의 사표를 대신 수리했던 당시의 재무이사였다. 지금은 그룹의 CEO. 윤석 씨, 나는 그날 이후 매년 12월이면 당신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떠나시며 남긴 말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거든요. 윤석은 고개를 숙였다. 전 어떤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시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잠시 후 CEO가 손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장윤석 전무, 당신을 K그룹 인재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윤석은 그 박수 속에서도 담담했다. 그가 첫 번째로 내건 프로젝트는 단 하나. 시장에서 온 이력서. 이력서에 학벌 대신 경험, 스펙 대신 태도, 그리고 진심을 담은 추천서를 첨부하는 기존 채용 방식을 깨는 실험이었다. 기업 내부에선 회의가 컸다. 이런 방식으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받아들이면. 하지만 윤석은 강단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검증은 기회가 할 일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세상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시장 한복판, 먼지투성이 구두를 닦던 그 시절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프로젝트를 통해 채용된 첫 번째 인물이 본사 대강당에 섰다. 저는 장윤석 선생님의 구두를 닦았던 사람입니다. 이젠 그분과 함께 누군가의 인생을 닦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시장 구두 닦기에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장윤석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인터뷰도 미디어 출연도 거절했다. 나는 말보다 손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과거를 추적해온 한 언론사가 IMF 시절 내부 문건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내용은 윤석이 회사를 떠나던 시기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댓글에는 익명성 뒤에 숨어 악의적인 말들이 이어졌다. 그럴 줄 알았다. 결국 회장 코스프레였지. 지금 하는 일도 이미지 세탁용 아니냐. 윤석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아침 똑같이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고 예정된 교육과 면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회장님, 저희가 입장문이라도. 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가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윤석을 변호하는 익명의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때 구조조정 명단에서 빠졌던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그분 덕에 지켜졌습니다. 윤석 전무가 없었더라면 전 그 해에 생을 접었을 겁니다. 비리라고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야근을 하며 후배들의 명퇴 위로금을 채워 넣었습니다. 결국 방송국에서도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오해였다고, 확인되지 않은 제보였다고. 윤석은 말없이 기사를 접고 구석에 쌓아둔 다른 천을 꺼냈다. 그리고 묵묵히 구두 하나를 꺼내 닦기 시작했다. 사람의 진심은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한 손끝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 옆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닦아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의 손을 함께 잡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복지 박람회장에서 두 번째 손 부스가 설치됐다. 초라한 천막 한 칸짜리. 그러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부스를 지나던 한 외국인이 물었다. 이곳은 무슨 기업입니까? 옆에 있던 봉사자는 대답했다. 한 구두 닦기의 철학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 말에 외국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스를 둘러보고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나갔다. 진짜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윤석은 오래전 시장에서 처음 구두를 닦던 날을 떠올렸다. 비가 내리던 아침, 손님 하나 없는 골목, 스스로에게 말하던 다짐.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어떤 이는 노점을 정리해 창업을 준비했고 어떤 이는 케어워커로 다시 일자리를 얻었으며 누군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는 내가 닦아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윤석은 한 발 물러서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진심이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엔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외쳤다. 구두 닦아요. 싸고
깨끗하게 해드려요. 얼마 뒤 뜻밖의 요청이 들어왔다.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 노동존엄과 회복포럼에서의 연설 제안이었다. 회장님, 해외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군요. 진혁이 전했다. 윤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구두만 닦던 사람인데. 진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회장님의 힘입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사람을 바꾼 분이니까요. 결국 윤석은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참석자들 앞에 섰다. 그는 원고도 없었고 슬라이드도 준비하지 않았다. 단지 주머니에서 낡은 솔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사용한 도구입니다. 구두를 닦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청중석은 일순간 숨죽였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아직도 손으로 닦느냐고. 기계가 더 빠르다고. 하지만 기계는 사람의 무게를 모릅니다.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심은 닿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 여성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쳤다. 곧이어 전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다.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이름을 되뇌고 있었다. 장윤석? 그날 밤 그는 호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 작은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썼다.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손이 진심이라면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넘어선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 서울 남대문 시장. 이른 아침 오래된 골목에서 새로운 천막이 세워지고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형태, 낡은 의자 하나와 구두 닦기 상자 하나. 하지만 이번엔 구두를 닦는 이가 윤석이 아니었다. 그의 뒤를 이은 젊은 남자 진혁이었다. 구두 닦아요. 싸고 조용하게 닦아드립니다. 그 말투조차 윤석과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회장님은요? 장윤석 씨는 요즘 어디 계시대?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갈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길 그는 지금도 외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사람 지금도 매주 시장에 들르시던데 하며 노란 모자를 쓴 노인을 본 적 있다고 했다. 확실한 건 그가 만든 두 번째 손은 여전히 사람들을 닦고 있었다. 교육을 받은 어르신이 노인을 돌보고 한때 실패했던 청년이 다른 실패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삶을 포기했던 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주고 있었다. 본사 사옥에는 이제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다. 윤석이 구두를 닦고 있는 흑백 사진. 그 아래엔 단 하나의 문구. 진심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 그 사진 앞을 지나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춘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인다. 그는 그 어떤 권력도 부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닦아낸 구두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의 작은 골목에서 구두를 닦는 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고 있다. 여러분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